아침 햇살이 비칠 때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펴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메마른 피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변화를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종종 무겁습니다. 무릎이나 어깨의 통증처럼 눈에 보이는 아픔이 아니어도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을 떠올리지만 정작 식탁 위에 늘 있었던 단순한 재료를 떠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로 검은 깨, 흑임자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죽에 넣어주시던 고소한 향, 떡 위에 뿌려지던 작은 알갱이들이 사실은 피부와 혈관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은 깨는 오래전부터 장수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기운을 보하며 노화를 늦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적 시각에서 보면 그 속에는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리그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피부세포를 지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한 줌의 씨앗이 우리 몸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깨를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로 삼키면 단단한 껍질이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결국 영양소는 버려지고 향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잘 볶아 가루 내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준비 과정 하나가 흡수율을 좌우한다는 사실 의외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선생님, 나이가 드니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서 속상합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약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피부와 혈관은 결국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의 결과이기 때문에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 깨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작은 씨앗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고 연구를 살펴보고 직접 제 식단에 적용해 본 뒤로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지혜롭게 먹어왔던 것들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손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세월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담겨 있습니다. 검은 깨라는 작은 씨앗이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검은 깨가 어떻게 피부를 지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진짜 힘을 발휘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피부는 단순히 바깥을 덮고 있는 장벽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며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건조감과 가려움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때 검은 깨가 주는 도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검은 깨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는 햇빛, 스트레스, 음식 속의 화학물질에 의해 늘어나는데 이들이 콜라겐을 손상시켜 주름과 탄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검은 깨 속 비타민 E가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리그난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특히 여성의 폐경 이후 피부 건조와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성에게도 항산화 효과를 통해 피부 보호 작용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그난이 단순히 피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낮추어 피부가 덜 붉어지고 자극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화장품은 밖에서 바르는 것일 뿐,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는 결국 몸속에서 나옵니다. 70대 환자 한 분은 손등의 검버섯과 주름 때문에 늘 우울하셨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검은 깨 가루를 아침죽에 넣어 드시면서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하소연 대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의 꾸준한 실천이 피부 표면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검은깨의 항산화 효과가 피부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기간 실험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장기간 습관적으로 섭취한 분들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빠른 것을 보아왔습니다. 과학이 아직 모든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지켜온 식습관의 지혜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피부와 혈관의 연결성입니다. 피부 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즉,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검은깨가 피부 개선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제대로 흡수해야 잎이 푸르듯 혈관이 튼튼해야 피부가 생기를 유지합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의 검은깨가 피부 세포에 힘을 불어넣는 작은 투자입니다.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이 오래가고 단기적인 시술보다 생활 속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검은깨가 어떻게 혈관 속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와 혈관은 결코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도로망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려면 혈관이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혈관벽이 점차 딱딱해지고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검은깨가 주는 숨은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은깨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벽에 찌꺼기가 덜 붙도록 도와주고 이미 낀 노폐물이 흘러가도록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사민, 세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세사민은 참깨 속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항산화 물질로 간에서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하여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탄탄해지고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아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떠올립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늘 혈압이 불안정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제가 매일 아침죽이나 샐러드에 검은깨 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빛이 훨씬 환해지셨습니다. 물론 검은깨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식단 속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검은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단기간 실험보다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속성이 관건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약도 며칠만 먹어서는 효과가 없듯 음식도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혈관은 피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피부까지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쉽게 푸석해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혈류가 원활해져 피부도 혈색이 돌고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깨를 두고 피부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검은깨 같은 작은 식습관을 덧붙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은 증상을 관리하지만 음식은 몸의 바탕을 바꿔줍니다. 마치 도로 위에 신호등을 정비하고 도로를 넓히는 것처럼 검은깨는 혈액이 흐르는 길을 다듬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작은 씨앗 안에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검은깨의 영양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작은 검은깨 알갱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이 안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 상자 안에 숨겨진 보물이 가득 차 있듯이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칼슘입니다. 검은깨에는 우유 못지않게 풍부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매일 소량의 검은깨를 섭취하면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칼슘은 단순히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혈액 속 활성산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고 손발이 차던 증상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깨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릭난입니다. 이는 식물성 화합물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즉, 성별과 상관없이 노년기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호소하던 환자분이 검은깨와 함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뒤 잠이 한결 깊어졌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속 기름기를 줄여주고 세사민과 함께 작용해간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검은깨를 자연이 만든 혈관 청소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화 능력,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삼켜버리면 단단한 껍질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가 몸속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볶거나 빻아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은깨는 비타민 알약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알약 하나에는 특정 성분만 들어있지만 검은깨 안에는 서로 어울려 작용하는 수십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 안에 담긴 이 조화로운 영양이야말로 세월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검은깨가 왜 작은 씨앗의 큰 영양소라고 불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 검은깨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그리고 아직 논란이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은깨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현대의학의 눈으로 본다면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다행히 여러 임상 연구들이 이 작은 씨앗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에 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2개월간 매일 검은깨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환자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중 지질 수치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검은깨 속 세사민과 불포화지방산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산화 효과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했고 이는 피부와 장기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덕분에 피부 보습력과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검은깨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실험했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처럼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적된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인차입니다. 같은 양의 검은깨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체질, 기존 질환, 다른 식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은 검은깨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하는 반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은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은깨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도구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과 피부가 천천히 달라집니다. 효과가 눈에 확 보이지 않더라도 몸속에서 차근차근 쌓이는 변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설명에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겠네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는 검은깨와 치매 예방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건강해야 기억력이 유지되는데 검은깨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노년기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상 연구들은 검은깨의 힘을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과 현대 과학이 서서히 교차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연구 결과를 넘어 실제 환자들의 삶 속에서 검은깨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느낍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변화는 환자분들의 얼굴빛과 목소리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검은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논문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변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늘 피부가 건조하고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 고민이셨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해서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비용이 드는 치료보다 매일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죽을 드실 때 검은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 보시라고요. 3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피부가 덜 당기고 손등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크지 않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환자분의 표정은 훨씬 환해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셨다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약의 양이 늘어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운동과 함께 검은깨를 식단에 꾸준히 넣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요거트에 검은깨 가루를 뿌려 드셨고 저녁에는 샐러드에 곁들였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눈에 띄게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검은깨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음식은 몸을 지켜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겨울이면 어머니가 따뜻하게 끓여주시던 흑임자죽의 고소한 향. 그 한 그릇이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지혜가 이미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셈이지요. 실제 사례와 전통의 지혜는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검은깨는 기적 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고 가꾸면 피부와 혈관, 그리고 마음까지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검은깨를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은깨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검은깨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단단해 소화기관을 그대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양소의 대부분은 흡수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검은깨를 볶아 빻아 먹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죽이나 밥에 넣기입니다. 아침 흰죽에 검은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도 소량을 섞으면 영양이 풍부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나 우유의 섞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 우유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검은깨와 함께 마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샐러드나 반찬에 곁들이기입니다.
검은 깨를 살짝 볶아 채소 위에 뿌리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입맛이 살아납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자연스럽게 채소를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로 끓여 마시기입니다. 검은 깨를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타서 꿀과 함께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잠들기 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꾸준히 드시려면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먹으면 오래가지 못하지만 일상 음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깨는 열량이 제법 높습니다. 한 숟가락이 작은 것 같아도 여러 번 무심코 드시면 칼로리가 쌓입니다. 하루에 작은 숟가락 1,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보관법입니다. 볶아놓은 검은 깨는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어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만들기보다 2주 정도 드실 양만 준비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검은 깨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즐기듯 드셔야 오래갑니다. 억지로 삼키는 알약이 아니라 고소하게 맛보는 음식으로 기억될 때 건강에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깨라도 과유불급의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일수록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열량 문제입니다. 검은 깨는 고소한 맛 덕분에 무심코 많이 먹게 되지만 작은 숟가락 몇 개에도 칼로리가 제법 높습니다. 100디당 약 570kcal에 달하니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체중이 늘어나고 혈당 관리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드시다 오히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기 문제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이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3숟가락씩 드시다가 잦은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검은 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리그난 성분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도 약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드물지만 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드셨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상태도 문제입니다. 검은 깨는 기름 함량이 높아 쉽게 산패됩니다. 오래된 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쓴내가 나면 이미 변질된 것이니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은 깨는 약이 아니라 곁들임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적당히 먹어야 오랫동안 도움을 줍니다. 마치 햇볕도 조금 쬐면 건강에 좋지만 과하게 쬐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검은 깨를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숟가락 1,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검은 깨를 다른 음식과 어떻게 궁합 있게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검은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궁합을 맞추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궁합은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검은 깨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흡수율은 단독으로 먹을 때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나 요거트에 함께 넣어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이 어우러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거트에 검은 깨 가루를 뿌려 드신 환자분들이
피부가 한결 촉촉해졌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곡류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잡곡에 검은깨를 섞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곡류가 가진 식이섬유와 검은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잡곡밥에 검은깨 한 숟가락은 최고의 노후 건강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 위에 검은깨를 뿌리면 풍미도 살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검은깨 속 철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귤이나 딸기를 곁들인 요거트에 검은깨를 넣으면 피부 미용에도 좋은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검은깨를 곱게 갈아 꿀에 섞어두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소량만 드시면 되고 기운이 없을 때 한 숟가락이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흑임자 꿀안을 즐겨 드셨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궁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열량이 크게 늘어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또 지나치게 짠 음식과 같이 먹으면 검은깨의 혈압 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검은깨는 보조 선수입니다. 주연은 채소, 과일, 곡류이고 검은깨는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조연이지요. 이 말에 환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깨를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 식탁 전체의 조화 속에서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샐러드가 올라온다면 검은깨를 살짝 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소한 풍미와 함께 혈관과 피부를 위한 영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은깨가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전통 문화와 음식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은깨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든 전통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약이 귀하던 시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곡식과 씨앗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검은깨는 장수와 활력을 상징하는 재료였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흑임자죽입니다. 아픈 사람이나 회복기 노인에게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지요.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흑임자죽 덕분에 병을 이겨냈다는 추억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영양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켜 주었던 셈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약식입니다. 찹쌀과 밤, 대추, 꿀에 검은깨를 솔솔 뿌려 완성하는 이 전통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념일과 제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검은깨는 흙과 백의 대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에도 문화적 상징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민간요법에서도 검은깨는 자주 쓰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기운을 보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머리숱과 흰머리를 걱정할 때 검은깨를 삶아 먹거나 술에 담가 드시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깨 속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통의 지혜가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영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위로와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검은깨를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 속에서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전통 속의 검은깨 사용법이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탈모 예방이나 장수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 꾸준히 먹어온 음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가 큰 신뢰를 줍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흑임자죽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전통과 영양,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오랜 전통과 현대 연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은깨를 매일 챙겨 먹는 일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발라도 잠시뿐이었고 건조함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아침마다 따뜻한 흑임자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피부 가려움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 두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이 삶의 태도까지 바꾼 것입니다. 검은깨는 단지 피부와 혈관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줍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숟가락의 씨앗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는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생활 습관까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검은깨를 챙겨 드시던 분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식단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습관의 힘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검은깨를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주름이 펴지거나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한 숟가락을 1년 동안 이어간다면 그 결과는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장기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런 비유를 합니다. 건강은 저금과 같습니다. 오늘 넣은 100원이 내일 당장 부자가 되게 하진 않지만 매일 쌓이면 언젠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검은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씨앗이 쌓이고 쌓여서 피부를 지키고 혈관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화를 만드는 열쇠는 큰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깨라는 작은 씨앗이 우리 삶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기며 따뜻하고 편안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한 여정을 돌아보면 작은 검은깨 알갱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단순한 씨앗 같지만 그 속에는 수십 가지 영양소가 담겨 있고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작은 친구이지요. 천천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에서 따뜻한 흑임자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계신 모습을요.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첫 숟가락을 떠먹을 때 온몸에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시술도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씨앗 하나,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이 쌓여서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혈관을 지키고 모레의 피부를 맑게 하고 내년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다. 검은깨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 속 주름이나 손등의 검버섯을 보며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몸은 늘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잔잔한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은깨를 매일 조금씩 곁들여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신감을 그리고 모레의 건강한 웃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